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이번 경매 물건은 지분 경매입니다. 방송하는 날 기준해 가지고요. 아직 몇 번 사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8월 5일이 이 참여가 기일로 잡혀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지분 물건에 입찰하라. 타이틀 제목이 이러한 지분 물건에 입찰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분 경매 물건도 보면요. 입찰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도 있는 반면에 입찰 참여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유형의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시고 지분 물건에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자, 이번 물건은요, 부산광역시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소재하는 24평형 아파트인데, 그 중에서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고요. 경매 사건 번호는 2020타경 7919호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먼저 경매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기 앞서서 지분을 낙찰 받았을 적에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요, 제가 칠판을 통해 가지고 개략적이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에서 지분 물건에 대해서 낙찰 받았을 적에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우리 채널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을 드려놨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분이 경매가 나왔다 이거죠. 지분이 경매가 나왔을 적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렇게나 찝쩍거리면 안 됩니다. 봐가지고 한마디로 건드릴 물건이 있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구분을 할 줄 모르신다 그러면 지분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신신당부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이랬을 적에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하더라는 첫 번째입니다. 지분 낙찰 받았죠, 그죠? 낙찰 받은 지분을 상대방한테 타지분권자한테 파는 거예요, 매각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다 이건? 내가 지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타지분을 내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1번 매각, 2번 매입을 통해서 소유자를 한 사람으로 이제 만든다는 것이죠. 또 아니면 세 번째 해가지고 어떤가 이도 저도 안 돼 그러면요, 지분을 낙찰받은 나하고 타지분권자하고 둘이 손 꼭 잡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요 그냥 같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매각을 해버립니다. 요건 이제 지분을 매각, 지분 매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전부입니다. 부동산 전부를 팔아버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교적 단시간 내, 짧은 시간 내에 나름대로 수익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에서 내 지분 사가시오. 싫어. 그럼 당신 지분 나한테 파시오. 몰라. 그럼 우리 같이 지분 다시 다 같이 팝시다. 머리 아파.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의 어떤 조건을 지분 낙찰자가 제시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부 다 노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고요. 지분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의 참 말 그대로 좀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 부동산에 지분에 대해서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지분권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싫어, 몰라 그러니까 그냥 지분 낙찰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네 번째 해가지고 그래 알았습니다. 이때 소송 절차를 밟아가지고, 여기 이제 3번까지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3번까지는 기간 측면에서 가지고는 좀 짧게, 그죠? 짧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익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는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수익 측면에서 비교적 이제 적을 수도 있다는. 그런데 4번 소송 단계로 접어들었을 적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송한다면 기간 정면에서 가서는 좀 길게, 그죠? 장기전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수익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2021년도에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지분을.
지분을 낙찰받았어요. 지분을 낙찰받은 그 뒤에 보니까 상대방이 1번 싫어, 2번 몰라, 3번 짜증나, 이런 식으로 계속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때는 지분 낙찰자가 이제 4번에서 소송 절차를 밟는단 말이죠. 소송도 보니까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한다, 아니면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일단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가지고 이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를 경매를 붙인다 이거죠. 그러면 경매 붙여가지고 누가 낙찰을 받아간다든지, 이게 보니까 2023년도, 24년, 한 2년 정도 걸렸다 이거죠. 그러면은 2021년도에 아파트 전체 가치가 보니까 예를 들어 한 5억 정도 했는데, 아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월이 시간이 부동산 값을 올려줘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2년 후 보니까 이게 5억짜리가 7억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이 되었다 하더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기간 측면에서 조금 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송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떻게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쨌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면요,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이는 것이고, 여기 이제 소위 형식적 경매가 된단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해서 타지분권자, 타지분을 강제 경매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사건을 진행시킴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서 간략하게 1, 2, 3, 4번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 해서 저를 욕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위한 말씀입니다. 지분 투자하지 마십시오. 지분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런 인터넷상에 보면 지분 경매 관련된 영상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쫙 다 보십시오. 다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 되시거든요. 그런 연후에 입찰 참여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연이어 가지고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단감동에 소재하는 24평형 아파트 2분 1지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되는 지분 경매 물건 해서요. 화면을 잠깐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고요. 2020 타경 7919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1년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고요. 물건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단감동에 소재하는 백양뜰 한 채 204동 22층입니다. 22층에 소재해 있고요. 이번 사건 주공 1차입니다. 주공 1차인데요. 여기에서 지분 대지권과 지분 전용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2분 1 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지분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보니까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길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1차는 이제 유찰이 되었네요, 그죠? 1차가 2021년 7월 달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8,250만 원이잖아요, 그죠? 8,250만 원인데, 이 물건이 현재 가격 시점 대비해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인이 평가할 요 당시, 여기 아마 2020년 11월 달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때는 이 금액이 맞았습니다. 전체가 보니까 1억 한 6,500 정도, 1억 6,500이면은, 1억 6,500만 원이면은 여기서 2분의 1 지분이니까 8,25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2021년 6월 현재 매매 가격이 1억 7,300, 1억 7,400, 1억 7,300, 1억 7,400, 1억 7,7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요, 1억 7,400만 원 요걸 중심으로 중점한다면요, 이 금액이 2분의 1 지분이 보니까 8,700만 원이 되거든요. 8,700만 원이 되는데 근본의 최저 매각 금액이 얼마입니까? 6,600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날짜에 입찰 들어가셔야죠. 그죠? 8,700만 원짜리가 6,600만 원에 나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해가 너무 확, 야, 8,700이니까 8,250만 원에 질러버려야지. 이게 제발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 돈 가지고 내가 지르는데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만은. 그런데 이 경매 투자, 또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요, 특히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불확실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을 무분별하게 훅 질러가지고 이게 과연, 물론 뭐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안 그럴 여지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서 지분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보니까 지분 투자를 입찰하지 않은 것만 어떤 그런 결과가 도출된 그런 사례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면적을 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니까 이 건물인데요. 건물 해가지고 59.91제곱미터입니다. 이게 24평형입니다. 24평형인데요. 그 중에서 29.955니까 여기에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2분의 1 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밑에 이제 대지 지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니까 대지 지분이 42.23 중에서 21.11로입니다. 여기 딱 이것도 마찬가지 2분의 1 지분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토지 건물 전부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다더라.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있네요. 그죠? 어쨌든 주거용 부동산이다 이랬을 적에는요. 맨 밑에 보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매각 물건 명시수상에 조사된 임차내역이 있다 없다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주소별 세대 열람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분 경매든 아니든 뭐 주거용 부동산이다 그러면요 세대 열람 반드시 하시라는 것이죠. 아 물건지가 부산인데 그럼 내가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나? 내려갈 필요 없어요. 내가 사는 동네 어디, 서울 뭐 광진구 자양동이라면 자양동 동사무소 가가지고요, 경매 청보지하고 내 신분증만, 들이밀어 버리면요, 세대 열람을, 부산에 있는 물건일지라도 세대 열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로 잠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16년 10월 20일 날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부가 아마 부산은행일 겁니다. 6,270만 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지분권자 중에서 한 사람 서모시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가압류 다음에 서모시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임의경매 신청해서 청구액이 얼마다? 2,100만 원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야, 이거 보니까, 본건 같은 경우, 현재, 매매, 화면에 잠깐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 본건 같은 경우, 현재 매매, 2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가치가 한 8,7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8,700만 원 정도.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2,100만 원이니까, 이거 뭐 경매 취하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청구 채권액이 많으니까 경매 취하가 안 되고, 채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작으니까 뭐 경매가 취하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약간 2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가치가 약 한 9천여만 원 되는데, 그 중에서 2천만 원이니까, 뭐 경매 취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항상요, 경매인들은요, 내가 입찰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매 취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 전제 하에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요, 이게 서머시 지분에 대해서, 3천만 원, 저당권 3천만 원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 청구액이 900만 원, 1,900, 이걸 전부 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9,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9,7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참에 아이고 그냥 한번 만세 불러버리자. 한번 경매 취하도 안 될 것이고, 또 두 번째 만세 불러버리자 그러면요, 타지분권자는 우선 매수 권리 행사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생각이고, 어쨌든 봐가지고 이런 물건 괜찮습니다. 입찰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낙찰 받았어요. 그런데 타지분권자 우선 매수 권리 행사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집에 가셔야지,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현재 매매 가격하고요. 매매 가격입니다. 이게 단감 주공 1차 백양 뜰한채 아파트 해가지고요. 매매 2021년도 5월달과 6월달에 보니까
매매된 금액이 나와 있죠. 1억 7,300 나와 있네요. 1억 7,300에 15층이고요. 1억 7,400에 7층이고 1억 7,750에 19층이다. 제가 조금 전에 실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번, 2번, 3번 단계를 넘어서 4번 소송 단계로 진행한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하루아침에 이 사건이 안 끝나거든요. 그런데 낙찰받고 나서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2021년도 내가 이 물건 낙찰받았는데 결국은 2023년도에 내가 어떤 수익을 실현시킨다 하더라도 2년이다. 그럼 2년 동안 이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죠?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일단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은, 이번 기일날 소송까지 감안해서, 입찰 참여를 한번 해보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보시니까, 제가 항상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우리 영상물에서 보여드렸지만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작성일자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배당요구 종기요구를 보십시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조사된 임차액이 없다. 없는데 나중에 낙찰 받고 나서 현장 가보니까 어이구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이 매각 물건 명세서잖아요, 그죠? 당신들 법안에서 말이지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했는데 엉터리로 작성한 거 아니냐 말이지, 분명히 조사된 임차액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낙찰받고 나서 현장 가서 말이죠. 조사해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버젓이 있다 이거지. 따라서 여기서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몸부림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죠? 딱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16년 10월 20일자 저당권이거든요. 이 저당권인데 이 건저당권도 보면 말이죠.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게 100% 효력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당권이 2016년 10월 20일자에 저당권 설정은 되어 있는데 이 저당권의 터자모 피담보 채권액입니다. 피담보 채권액이 빵원이에요. 빵원. 한 푼도 없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이선한만한 그런 그럼 이게 소위 우리가 최선순위 설정일자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소위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당신들이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를 2016년 10월 20일자 저당권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보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빵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껍데기란 말이죠. 그럼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아닌데 이런 엉터리 같은 내용을 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작성했느냐 말이지. 이래서 우리 꼬투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낙찰 받았어요. 받고 나서 보니까 낙찰자에 나한테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됐다 이랬을 적에는요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빠져나오기 위해서 소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뭐다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걸 법원 당신들이 작성 잘했냐 못했냐 이걸 다 우리 항상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본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여기 보니까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 보시게 되면요, 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에는 서모 씨라는 분이 세대가 전입되어 있고, 여기 서모 씨라는 분이 세대가 이제, 전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화면을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해가지고 보면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서모 씨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그 밑에 보면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이거든요. 예, 본건 그 신청 주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 이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로에서 204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세대주 성명해가지고 서모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소유자다 그러면 주민등록 이거는 관계 신경 쓰지 마세요. 소유자다 그러면. 소유자인데 뭐. 소유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본 사건의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보니까요. 부산에 보면 개성고등학교, 제가 사실은 어렸을 적에 부산 단감동에 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단감동 화장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겠지요. 그 개성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한국 신발 피형연구원이 있네요. 그중에서 204동 요 번건입니다. 204동이 되어 있고요. 본 사건에 대한 전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보이는 옆에 이게 203동이고요. 이게 204동입니다. 204동으로 되어 있고. 자, 이제 본 사건에 어떤
로드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4동이에요. 204동 그죠? 배경 뜰 한 채 204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현재 여기 보이시는 여기 204동 22층입니다. 204동 22층인데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지하로 지하 주차장이 소재라는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이 이 보시는 옆으로 좀 보면요 옆에 동은 또 이건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그죠? 지하 주차장이 있고 또 여기 204동도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이 여기 옆에 있네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참 요즘 상당히 좋잖아요. 일단 임장 나가시기 전에 로드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동네 분위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파악하시고 괜찮네. 그러면 임장 나가셔도 괜찮고 옛날 같은 경우는 참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요. 자, 이상 지분 경매입니다. 2분의 1 지분 경매인데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단감동에 소재하는 24평형 아파트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경매 사건 번호는 다시 확대해 드릴게요. 2020 타경의 7919호 사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차 매각기일입니다만 2차 매각기일에서 2021년 8월 5일 날 최저 매각 금액이 6,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 입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금액이 10%겠지요. 660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집참하셔가지고 부산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물이 도움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